박근혜 정부 당시였습니다. 지난 2016년 4월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기획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국가정보원의 대북실장을 지내신 분이죠. 김정봉 유원대 석자 교수님,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좀 기네요. 대응 TF의 오민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TF 이름이 엄청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TF팀을 구성을 하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하고 고발하고 하셨는지. 2016년 4월 8일에 그 통일부에서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발표를 보고 나서 당시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통일부의 그런 발표, 즉각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민변 차원에서 대응 모임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하고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기획 탈북 이른바 의혹 사건이라고 저희가 일단 제목을 해놨는데요. 2016년 4월 7일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종업원 총 합쳐서 13명이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통일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13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집단 귀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아시겠지만 4월 13일에는 제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로 왔을 때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2016년 4월 8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 종업원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당시 발표 내용까지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교수님, 네. 4월 7일에 있었던 네. 일이고요. 4월 8일에 국내로 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발표가 사실상 이루어집니다. 네. 자, 굉장히 신속한데요. 저도 이제 뭐 취재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런 탈북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인권, 신변 이런 보호 차원 때문에 공개를 안 하거나 공개를 하더라도 아주 뒤에 하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당시에도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발표를 안 했으면 북한이 먼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자기네 사람들 13명이 납치됐다라고 보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우리 언론에서 야, 뭐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숨기고 있단 말이야. 뭐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우리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만에 뭐 보도를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일반 탈북자들 그냥 네. 뭐 일반 그 생활하던 사람들이야 발표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보위부 국장이라든가 통전부 부부장, 그다음에 정정직국의 아주 고위 간부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전부 다 제가 소장을 했던 바로 그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발표. 북한이 먼저 보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전해 들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니,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판단하기에 그랬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관련 업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통상적으로 탈북자가 입국을 할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어떤 할 경우에 어떤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예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공간에 탈북자가 들어오면 탈북자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작업.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친구 누구고, 그걸 전부 다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본부에 보고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만 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학교 친구가 누구냐, 그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 명단을 몇 개 가지고 그 본인한테 확인해서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그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탈북자로 확인되면은 일단 뭐 비행기표를 사서 뒤로 보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왔으면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북한 여권으로 해서 비행기표를 사서 공항으로 와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려서 바로 그 시흥에 있는 탈북 주민 지원센터에 보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탈북 과정에서 대부분이 다 국정원이 관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거의 뭐 100%다 일단 관여를 합니다. 왜 그런다면 일단은 이 사람이 간첩인지 예. 탈북자인지 네. 중국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사람이 확실하게 북한 주민이고 탈북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일단은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 전부 다 이렇게 수용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북한에서 먼저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발표를 했을 것으로 이제 신속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혹시 이른바 국정원의 기획 탈북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자, 시간을 좀 서둘러 들어온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둘러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예. 그 지배인하고 그 12명 종업원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던 그 보위부 직원이 베이징으로 출장 간 사이에 돌아오기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돌아오기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국정원 직원도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여권이나 사진을 확보를 해서 비행기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13명 또 직원까지 합치면 한 15명 정도의 그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럼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러면 닝보에서 상해까지 네. 일단은 비행표를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상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비행표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사서 사람들을 말레이시아를 일단 빼돌렸는데, 말레이시아부터는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확인한 거 아니죠. 인터넷에 나온 거 보면은 우리나라 여권을 갖다 만들어서 말레이시아부터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이제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변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이제 고발하고 제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른바 이제 기획 탈북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획 탈북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네, 앞에서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4월 13일에 20대 총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5일 전에 바로 입국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발생할 경우에 통일부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13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총선을 앞둔 기획이 아닐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통일부의 발표처럼 종업원들이 정말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온 것이라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왔다면 이후에 가족들과의 뭐 연락이라든지 네.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외부와의 접촉도 가능해야 하는데 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JTBC 보도로 이제 드러난 것 이외에는 네. 그들의 신상이나 신변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기획이 있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시점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을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탈북자들도 외부 접촉을 하는데 2년 동안 외부 접촉이 없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관례적으로 일반 탈북자 같은 경우는 예. 국정원에서 그 위장 탈북했는지 하는 여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인 탈북자라면
네. 바로 한 2, 3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바로 네. 하나원 보냅니다. 네. 그럼 하나원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바깥으로 이제 밖에서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관련을 거의 안 합니다. 국정원으로 손 떠났고 본인이 알아서 아니죠. 예. 경찰이 경찰이. 그 지역 경찰이 예. 그 사람이 무슨 그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예. 어떤지 가끔보다 전화해서 확인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 통제를 벗어난 건 아니고 경찰이 전화 정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신변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보호를 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정도지 국정원서는 완전히 떠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네. 2년 가량 외부 접촉이 사실상 없었다는 없는 부분은 것은 본인들이 접촉을 끄는 것이지 예.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 전부 다 대학생들이고 네. 100%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외부 접촉 끄는 걸 갖다가 그 현재 국정원이나 뭐 정부에 대해서 모든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이제 접촉하기 싫은 겁니다. 왜? 네. 평양에 현재 13명 중에서 허강일, 지배인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12명의 그 가족은 전부 다 아직까지도 평양 시내에서 건재합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언론에 접촉을 해가지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라고 막 떠들게 되면 그렇죠.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정치범수용소로 바로 갑니다. 예. 자기는 접촉을 안 해야만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거니까 스스로 외부와 접촉을 끄는 겁니다. 예. 자, 별로 이상한 거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이 외부 접촉을 안 했다는 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 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혹시 그 2년 동안 외부 접촉을 안 했다고 하는 게요. 그 실제로 그 탈북한 분들을 만나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으신 얘기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종업원들이 있을 때부터 계속 네. 접견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부모님들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직후부터 북한의 가족들은 이것이 이제 납치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들은 자유의사로 왔다. 그리고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계속 저희의 접견을 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저희가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종업원들의 신변이라든지 그런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국정원이 했었습니다. 국정원이 네. 했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그 과정에서 통일부의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관계자가 저희에게 이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특별 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통일부는 절차적인 업무만 진행할 뿐이지 관여할 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일반적인 탈북자와는 다르게 국정원이 지금까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중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 북한에 있는 그 이제 탈북자들의 부모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실제 접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접촉을 해서 위임을 받고자 통일부에 접촉 신고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불수리가 됐었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접견을 하러 갔을 때 접견이 거부된 후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법 중에 인신보호법이 있고 네. 그곳에는 이제 인신보호 구제심사라는 절차가 있다. 저희가 이것을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그 방송을 보신 이제 중국에 계신 교수님이 예. 북한에 왕래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이 이제 위임장을 받으셔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신 아, 것이었습니다. 혹시 12사람 전부 다 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부모- 자, 부모님들이- 여기서 예. 12사람입니다. 예. 13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지배인 자체는 허강일 씨인데 네. 허강일 씨가 자기가 주동해서 12명을 데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허강일 씨가 전부 다 현재 갑자기 과거의 입장에서 완전히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네. 전부 다 이게 국정원 공작이고라고 이제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네. 아까 12명 그 여자 종업원들 가족은 전부 다 평양 시내에 건재한데 네. 자기 부모하고 자기 처만 정치범수용소를 갔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예. 허강일 씨가 네가 만약에 그 앞으로 그 조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조국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처와 네 아버지 엄마 형제를 다 죽이겠다라고 공갈할 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자,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지금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검찰 수사를 고발을 한 의뢰한 이유가 지금 그 허강일 씨 당시 북한의 유경식당의 지배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때문에 지금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보면 국정원에서 혼자서는 오지 말라고 했다. 너 종업원들하고 같이 안 오면
북쪽 대사관에다가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인터뷰가. 혹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채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방송 내용만 지금 저희가 접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런 노력도 했었고, 근데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접촉이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지배인이 인터뷰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고, 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기획탈북을 조사해달라고 네. 지금 고발한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네. 여자 종업원이 총 19명입니다. 네. 19명인데 네. 그때 그 허강일 씨가 네. 설득을 했죠. 얘기를 했어요. 자, 저 대한민국으로 갈래? 네. 가지 않을래? 물어봤다고. 예. 물어봐서 12명은 간다 그래서 데리고 왔고 예. 7명은 내버려뒀어요. 예.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 7명이 나중에 12명, 그 나중에 한두 달 후에 그 조선중앙TV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울면서 자기 친구들이 납치됐다고 막 울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 보세요. 만약에 강제로 12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왜 12명만 데려옵니까? 11명 다 데려오지. 예. 네, 그 센터장님이 7명은 자기들은 먼저 가기 싫어서 말씀하시고요. 자기 가기 싫어서 안 왔고 네. 12명은 오겠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비행기표 사서 가면 돼요. 예. 얼마든지 가면 됩니다. 그건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좀 처음 듣는 얘기들이 있어서 전체가 19명이었고 그중에 7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안 왔고 안 왔죠. 12명은 네. 본인 의사를 물어서 왔다는 거. 그게 됐죠. 이게 혹시 뭐 그때 당시에도 국정원에 계셨던 거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뭐 퇴직한 상태입니다. 네. 퇴직한 상태인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뭐 국정원 쪽에서 들은 얘기인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들은 얘기 아닙니다. 들은 얘기 아니고 예. 지금 저 언론 보도만 봐도 언론에 저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정확히 다 보도가 된 얘기들입니다. 아, 이 내용이 그럼요. 다. 전부 다 보도된 내용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셨나요? 예. 일단 스포트라이트 방송에만 비춰 보더라도 당시에 종업원들이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왔다는 진술이 있었고, 식당 종업원? 예.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네. 도착을 했는데 태극기가 보였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인 줄 알았고 이제 그때야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역시 이게 진실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저희가 뭐 센터장님 말씀처럼 언론 보도에는 여러 가지 추측도 나왔었고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실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이 탈북 경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배인의 이야기와 종업원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종업원들이 동의 이전에 어디로 가는지조차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탈북을 했었다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실제 종업원들의 이야기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로는 그 허강일 씨가 아마 이러한 이유로서 지금 무슨 방송 얘기를 하는 거가 좀 거짓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북한에 있는 가족 문제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저희도 뭐 허강이 그 지배인의 이야기를 100% 다 신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우선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된 게 그 지배인의 행위, 그 종업원들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강요했고 그랬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그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발언이 공론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밝힌 사실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진행을 했고 관련해서는 더 검찰 수사도 있고 저희도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고요. 자, 교수님. 그 아까 그 허강일 지배인이 네. 좀 뭐랄까 좀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내용이 유엔 총회에 한번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네,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유엔 특별 보고관 얘기인데요. 여종업원들의 출국 당시 상황에 대한 상반된 설명을 확보를 했다. 그중에 보면 몇몇 종업원들은 집단 탈출에 완전히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진술도 있다라고 이제 유엔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2017년 9월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유엔 특별보고관이 과연 여성 정원은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못 만났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중에 떠도는 내용 이런 걸 듣고 저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 말 자체가 난 신경성이 별로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저 말 자체가. 그럼요. 왜 자기가 무슨 재간으로 그 여정원들을 만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변 TF팀에서 고발을 한 대상이 네. 자, 그 당시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우선은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그리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영표, 그리고 그 지배인의 증언에 의했을 때 이 기획을 같이 했던 국정원 직원,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담했던 직원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뭐 당초에는 여기 당시 뭐 대통령 네. 그리고 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그 논의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고발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일단 지금 고발 진행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로 고발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일단 지난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 1개월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민주당 정부로 바뀐 지도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강제로 여기 왔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비행기 사서. 네. 심양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단동까지 기차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북한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가면 돼요. 지금 가면 된다. 그럼 가면 된다고요. 네. 예. 자, 그냥 가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만약에 근데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기획 탈북이었다면 예. 이 뭔가 이 그에 대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뭐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인권 문제도 만약에 그렇죠. 기획 탈북이었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단순히 가면 뭐 되는 그렇죠. 것도 뭐 그러니까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뭐 강제로 네. 총을 들여대 가지고 데려갔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전부 다 자의에 의해서 탈북했다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와서 전부 다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 그걸 내놓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예. 탈북자가 들어오면 탈북 신문조서가 1인당 하나 다 만들어집니다. 예. 그 사람이 그동안에 와가지고 첫날 와가지고 한 석 달 동안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전부 깨알같이 적어져 있고 네. 다 녹취돼 있습니다. 예.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거 틀어놓으면 다 나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일단은 종업원들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이다라는 동의서를 썼다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을 한 것이고 거기 도착해서 여기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아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뭐 저희가 실제로 뭐 관계자들 통해서 직접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에 여권 발급에 관해서도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여권 발급이 자유롭게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왜 있었냐라는 말씀은 사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어찌됐든 지금 이제 어찌됐든 남 화해 부두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그 과정에서 이 송환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송환이 혹시라도 정부 간에 뭐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예. 대한민국 국법 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등록번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귀순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게 확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 하나 나오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말하면 국법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통계를 보면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탈북자가 대략 3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관련 보도 때문에 이 탈북자들이 일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사실 모든 탈북자 문제가 이 사안에 다 결부돼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문제는 탈북의 과정이 지금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의 핵심인지가 굉장히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 반드시 무조건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아도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입국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요. 이 이렇게 특정 언론들이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그런 걱정이나 그런 우려들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데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진상이 어떤 건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와 걱정만 다루다 보니까 좀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송환 질문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지난 1월이었는가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제 질의가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있잖아요. 네. 통일부 대변인이 좀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라는 아주 신중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통일부 입장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에서 이 수사를 배당할 때 혹시 뭐 민변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니요, 그냥 담당 부서만 확인이 됐고 달리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민변 차원에서는 이제 검찰에 일단 고발 조치를 해놓은 이후에 뭐 검찰이 맡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도 어떤 뭐랄까 이런 뭐 진실이 있다면 진실을 뭐 어떤 파헤치는 작업들을 따로 해나가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실 한국의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해 왔었고 또 그리고 국정원이나 통일부, 경찰청 이런 관계 기관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밖에 가능한 조치들을 다 취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한 것도 그러한 조치 중에 하나인 것이고 네. 그리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 만큼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상황이 자꾸 이렇게 여장 종업원 12명을 송환하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국가보위성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네. 남대산에서 전부 다 납치해 갔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허강일 이놈은 나쁜 놈이고 네. 나머지 12명은 전부 다 피해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12명 전부 다가 평양에서 그래도 중간 간부 이상 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네. 탈북자들을 탈북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뒤에서 사살하라 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탈북자들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네. 줄어들었거든요. 네. 보통 한 2,700명까지 가다가 최근 들어서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네. 엄청 줄어든 거죠.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넘어와 있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켜 가지고 남조선은 못 살 때라고 선전해 가지고 그게 맥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상당히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탈북하니까 북한 체제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김정은 입장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12명을 다시는 데려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이 서로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씩 혼동이 있는데 어찌됐든 검찰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으니까요. 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죠? 금방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조사가 어렵겠습니까? 예, 자 일단 검찰에서 수사 결과 나오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대북실장 지내셨죠?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민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